안녕하십니까, 박정입니다. 정책의 시간. 오늘 정책은 오늘 발표한 5월 30일 발표한 여러가지 10대 안정대책이죠. 민생안정.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특히나 당연히 제가 집중하는 거는 주거 부분이겠죠. 이미 예상했는데 예상한 거에 좀 이거를 좀 풀어서 또 이유를 풀어서 좀 봐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뭐 이번 기회에 차익실현해서 매물 팔아야 되느냐, 또는 그 매물 받아서 이번 기회에 좀 내 집 마련해야 될 분들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게 집값을 내려가게 할 것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좀 이유를 좀 풀어보면 정책을 자세히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한 페이지 지나가 볼까요? 자, 서민생활 안정대책 10대 프로젝트래요. 10대. 근데 주요는 3대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책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옆에 있는 이유. 가장 먼저 가서 뭐 이렇게 뭐 한다더라 이걸 보기 전에 이유를 봐야지. 이 이유의 특성, 이게 정말 단기적으로 소멸될 건지 아닌지 그런 거 다 봐야 되거든요. 상황이 안 그러면 단기 소멸하는 상황이 반복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 그래왔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버틴 사람이 승자가 됐었죠. 근원적 문제 해결 방안에 도움을 되는 정책이냐 아니냐, 아니면 또는 이번에 보면 제목 자체가 서민 생활 안정, 일부 서민 생활 지역에 하나여 효과가 있는 정책인 거냐, 좀 구분을 해야 되죠. 자, 단기적 이유냐 장기적 이유냐, 사실은 이유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책을 볼 때. 근데 또 중요한 건 장기냐 단기냐 장기, 시간 타이밍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장기적인데 우리의 정책은 효과가 단기적 약발로 끝날 것 같을 때는 우리가 좀 지나면 그런 뉴스를 보시게 됩니다. 약발 다 했나, 끝마무리 이러죠. 약발 다 했나, 이거 꼭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성급하게 어떤 행동한 분만 손해나죠.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 시스템 붕괴. 이번 정책에서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로 정의한 겁니다. 보시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40년 만에 최고 수준. 주요국 전체, 뭐 세계 전 세계적 이슈다 이거죠. 근데 요인의 문제는 뭐다? 유동성 돈 아니 공급적 요인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기타 뭐 여러 가지 인도에 대한 곡물 생산 수출 제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주요 물가 상승 보면 미국이 엄청나요. 유럽도 엄청납니다. 대한민국은 근데 대한민국은 사실 엄청납니다. 저 지수 자체가 미국은 저 주택가격 포함시켜, 우리는 포함 안 시켰죠. 넘어갈게요. 자, 이게 좀 장기적 이슈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20%. 무슨 말이죠? 아래 나와 있습니다. 생활 물가 전반이 올라가는 이유. 우리는 상당히 많은 걸 뭐하는 나라다? 수입. 그래서 우리가 환율 신경 많이 쓰잖아요. 신경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더군다나 우리는 자급률, 우리가 딴 건 안 쓰고 살 수 있지만 먹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먹어야. 문제가 있다. 자, 장기적 불안 요소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자급률이 식량이 20%니까. 자, 물가 상승, 금리도 상승, 주거도 상승. 사실 이번에 이제 이유를 밝히는 것 중에 물가, 금리, 주거비 증가가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누구에게? 서민에게. 서민에게. 자, 금리 상승도 지속되고 있죠. 이것도 누구에게? 취약계층에게. 자세히 보시면 이 정책의 이유와 이 정책이 만든 뭐를 보는데 타겟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 금리도 상승, 주거비도 상승. 그래서 보더니 서민 지역, 서민. 그래서 요즘에 서민 지역 아파트 가격, 주택가 어떻게 되고 있죠? 조정받고 있죠. 조정받고 있어요. 밑에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정부의 성향, 이 판단 어떤 기준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규제 중심의 수요 관리 제도 등으로 실수요자 주거 부담 가중. 즉,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저걸 자기들 판단은 뭐다? 규제 중심이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서민 저책 말고 앞으로 주거에 대해서 뭐 하겠다? 규제를 많이 완화해야 된다고 정확히 생각한다. 많이 풀 거다. 근데 당장에 막 못 푸는 이유는 뭐다? 당장의 부작용이 좀 무섭다. 그래서 우선은 뭐 한다? 위에 나왔듯이 서민, 저소득층, 취약계층 위주로 약간 완화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 한다? 금리가 한도만 패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분들 여기 지금 다 취약계층인 이유가 금리가 한동안 패고 있죠. 힘든 분만. 근데 그래서 서민주택 가격이 어쩌다 다운됐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뭔 대책을 만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빨리 갔나요? 생각해보면 딱 논리적 맞지 않아요? 예. 금리는 한동안 패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저기 서민들 걱정하고 있고, 막고 있는 놈을 걱정하죠. 막고 있는 분을! 자, 근데 그게 수요를 만들어줄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양극화 시대의 유동성. 이거는 이제 잠깐의 뒷페이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양극화 시대에 시장에 돈은 항상 넘쳐난다. 아무리 금리를 올리도 대부분의 돈은 양극화란 건 무엇이죠? 일부 계층이 돈을 왕창 거의 다 전부 갖고 계세요. 금리를 올린다 한들 이재용 회장이 돈을 은행에 넣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돈이 항상 넘쳐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아까 말한 금리는 한동안 돈이 부족한 사람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항상 넘쳐나요. 이게 항상 그래서 뭐죠? 불씨죠. 살아있는 불씨. 저분들은 돈을 굴려야 되거든요. 단지 시장별로 참여성을 제한한다. 사실 참여 선수의 제한이에요. 지금의 이 주택시장. 왜 강남이 여전히 흔들림이 없는지. 일부 참여시장이 제한이 됐는데 서민 지역은 영향을 받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걱정하는 이유를 보셨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겠죠. 사실 양극화 시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수요자가 제한되니까 시장은 떨어질 거다. 이 대단히 고조선 시대에 뭐 아주 100년 전 방식의 사고방식으로 보는 게 맞죠. 수요자가 줄면 떨어진다? 집은 필수제라서 거주 수요만 살아있으면 돼요. 매수 수요는 다른 얘기예요. 자, 좀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이거 풀기로 했는데. 자, 오늘 보면 여기서 이제 뭐죠?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아까 제가 단기냐, 장기냐. 오늘 사실 자료 급하게 만드느라고 막 캡처해서. 그런데 그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보면 정부에도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대 지속 전망치가 쓰거든요. 그래서 위하고 연결하면 저기 전망할수록 취약계층은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저소득 계층도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시장의 플러스가 계속 줄어들겠죠. 근데 돈이 줄어든 건 아니죠. 돈은 그대로 있죠. 누가? 위의 계층이. 자, 또 다른 계급사회 형성이 된다. 뭐에 의해서? 주거에 의해서. 물가 상승은 계층을 더 차별화시킬 뿐이에요. 더 가격을 더 버릴 뿐이죠. 그래서 시장이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진 이유 중에 하나죠. 자, 먹거리, 정부의 대응, 이제 지금부터 정부 정책 대응 방안이네요. 여러분 원문 보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딱딱 포인트만 잡으려고 중간에 보면 의미 없더라고. 자, 먹거리, 생계비, 주거비. 아까 10대락 있는데 결론은 정부엔 뭐예요? 저 3대 과제. 먹거리, 생계비, 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했대요. 근데 진짜 구성한 건지 모르겠어요. 잘 뒤에 보면. 자, 주거비 위주로 우리는 정말 봐야죠. 자, 주거비. 서민 주거 안정으로 돼 있는데 중산층 집중이다. 왜 제가 저 말을 썼을까요? 보이스 왜 안 와? 재산세, 종부세 부담 안 와. 저 집 있는 분이잖아.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아니면 뭐 젊은 지하철 타고 가면 많으세요? 재산세 내는 경우? 종부세 많이 내세요?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 뭐 일시적 2주택이죠. 서울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집을 동시에 한번 보유했던 사람 서민일까요? 아니죠. LTV 완화 뒤에 장래소득 반영. 장래소득이 반영된다 한들 청년 얘기인데 저거 뭐 원초적으로 DS 완화해도 DS를 적용하죠. 일반적인 거. 즉 고소득층인데 여태까지 집 못 샀던 사람들 타이밍이 나 차익점수 안 나와 소득 높아서 이런 분들 꽤 됩니다. 그런 분은 혜택이겠죠. 중산층 집중이다. 중산이에요. 서민 주관적?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이 대책. 그래서 지금의 이 서민 지역이 금리가 한 놈만 패니까 이거에 의해서 맞았던 그런 지역들이 내려가고 조정받죠. 근데 거기다 지금 이게 보면 어떤 이제 긴급 수요라는 거예요. 정책 제한의 한계성이라는 건 주가 관계없지만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면 거기 나온 5 중간요금제, 5G, 통신요금이죠. 저런 거, 유가연동 거 뻔한 거고, 경유에 대한 5 중간, 이런 게 왜 나오냐 이거죠. 정책 재량, 즉 여러분의 뭐를 안정시켜주고 싶은데 우리가 만들어낼 게 별로 없네요 라는 표현이에요. 지금의 물가 상승이나 금리 압박, 인플레이션, 정책의 한계성이 명확합니다.
그럴수록 이제 어느 한쪽으로 가겠죠. 어느 한쪽으로. 위에 층이 돈을 풀게 만들어서. 계속 그런 식의 정책일 거예요. 지금도 그거라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을 정부가 공급 못하니까 그러면 신규 주택은 못 만들겠고 정책이 늦어지니까 야 매물부터 좀 만들어 보자. 매물. 그래서 지금 저거 일시적 2주택부터 시작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자 비용 안심전환 대출도 얘기 나왔는데 저거 택시는 뭐다? 중산층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알아요.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 한도 2.5억 원. 저게 엄청난 비싼 지역은 아닐 거 아니에요. 타겟적인 한계성이고, 조정지역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정이란 건 정부가 말하는 뭐 대출 조정지역 말 아니고, 요즘에 조정 한참 받고 있는 지역, 아까 서민 지역에 대해서 긴급 수요라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다. 일부 매물들이 쏟아지고 차익 실현하는 다주택자에 그게 소화가 끝나면 그분들이 갑자기 뭐 서민이, 갑자기 청소년이, 청년이 갑자기 뭐 이렇게 강남이 집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타겟적, 그 전에 올랐던 요즘 조정받는 지역을 타겟으로 잡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가수요를 누리는 정책 성향이 되게 강하죠. 자, 질문입니다. 물건 보유 부담 증가하냐고요. 세 번째 자세히 읽어봤더니 중산 서민 주거 안정이 나왔는데 뭐 공시가격 안정이죠. 보유세잖아요. 집 부담 보유하는 거 이거 안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층에게 어떤 의미인가 저게? 갖고 있어도 되네. 뭐 요즘에 좀 더웠으면 임대 가격이 만약 진짜 제가 자주 얘기하면서 많이 오른다면 장기적으로 지금의 어떤 임대 3법부터 주택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공급해야 되는 게 하나같이 다 도심재생 위주로 가기 때문에 도심재생은 철저히 사람과 돈을 옆에 뿌리죠. 인플레이션이니까. 사람도 뿌리죠. 나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분들이 저런 상황이다. 부담 없죠. 자, 기간 연장은 새로운 파도를 기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래소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대 공급 해제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1년에서 2년이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지난 5년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난 5년을. 중간에 정책 발표하고 또 하고, 정책 발표하고 또 하고. 거기에 봤을 때 1년 말고 2년 정도면 상당히 마음이 여유롭죠. 그리고 정책이나 이 시장 상황을 쫙 한번 봐볼 여유가 생기죠.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 이번에 놓쳐도 다음 차 타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 보여요. 지금 상황이. 차익 실현 기회를 제외한 굳이 팔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2번인데 이거는 좀 확대해서 볼게요. 매물 이전에 벌써 뭐 결정 다 위에 때리고 하죠. 제가 가수요 증가할 것. 왜냐하면 보시죠. 1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완화하고 전입 요건 삭제한다. 좋네요. 2번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재기산? 우리가 집이 있다가 한 10년 전에 보유하고 있다가 제가 잠깐 어떤 이유로 하나 더 사서 아니면 자식 때문이든 갖고 있어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었는데 근데 그때 비과세 요건이 앞에가 내 보유기간을 싹둑 자르고 다시 여기 새로 얘 판 시점부터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 폐지하면 얘를 살릴 수가 있죠. 얘 두 번째 주택만 샀다 팔다 해버리면 그러면 얘는 살려요. 이 비과세 보유 기간을 온전히 내가 비과세 보유 안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은 하나 더 샀다 팠다 적은 차익이라도 임대가 많이 오른다던데 뭐 어떤 지역 특정 해볼 수 있겠죠. 해볼 수 있다 봅니다. 3번 다주택자 중과세 뭐 이건 알고 계셨잖아요. 2주택자 20% 33% 더 추가하는 거를 배제하겠다 이거잖아요. 한시적으로. 당연히 매물 이전에 매물도 좀 늘어나죠. 차익 실현 해야 되니까 조그만 것들. 근데 가수요가 더 폭발적이지 않을까요? 왜? 기대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너무 많거든. 우리가 왜 지금 정책, 주택 정책을 공급, 왜 아까 규제 일변도에서 문제다 말하는데 집이 부족하잖아요. 집이. 근데 매물은요, 주택 신규공급 아닙니다. 잘못 사는데 혼동하는 게 있어요. 매물. 시장에 매물이 나옵니다 했더니 집이 공급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매물은 되게 단기적 약발. 그래서 아까 단기적 이슈냐, 장기적 계속 따지는 이유가 뭐냐. 저건 단기적이에요. 매물만 만드는 거죠. 신규공급 아니잖아요. 집을 새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매도 물량 한계성이 명확합니다. 가수에 생기면. 자, 금융 접근성 생애주택 이건 뭐냐면 이제 한계 명확 또 다른 차별 시장. 뭐냐면 한계 명확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LTV만 풀었잖아요. 원래 1번은. 그다음 2번은
이제 고소득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 2번은 뭐죠? 청년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청년분, 우리 젊은이들이 우선 사회 첫발 디니까 소득이 작죠. 당연히 대출도 작죠. 그러니까 길게 잡아달라 이거냐는 길게. 근데 길게 잡아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한계성이 갑자기 소득이 쭉 뛰나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30년 만기 상품에서 40년 나왔다 해서 그 차이가 많이 크냐? 한번 알아보세요. 기사 찾으면 나와요. 그닥 큰 숫자 아닙니다. 그래도 한계는 명확하다 이거죠. 자, 월급 상승보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가 빠르다. 지금 아까 나왔듯이 정부가 이후에 밝혔죠. 뭐라고? 한동안 계속 지속될 것 같다고, 물가 상승이. 그런 게 이제 문제다 이거죠.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어디 숨었나? 사실 이제 마지막에 향후 물가 민생정책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제 정리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주택시장이 안 나와요. 여기 대해서 방향성이. 밑에 보면 시장 초래적 물가관리, 물가를 하겠다는 거고, 현안 적기 대응, 생활품 원자재 모니터링 강화, 불안심의 가수요, 추가 말사 압력, 이런 거 얘기 나오고, 물가 구조 개선 나오고, 식량 안보 얘기 나오는데 주택 얘기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주택시장의 장기적 플랜은 아직이다. 즉 주택시장에서 장기적 플랜은 뭐냐면 매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신규 주택 공급, 대량 여기저기. 그게 아직 장기적 마스터 플랜이 섰다 안 섰다? 안 섰다. 그리고 거기에 맞춘 세금 조절 정책, 거기에 맞춰 또 세금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섰다 안 섰다? 안 섰다. 즉 아직 불안 요소는 시장에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아있다. 자, 결론 짓죠. 차익 실현이 아니라면 매도 타이밍 아닙니다. 특히 서민적, 요즘에 연끌에도 걱정하는 분들, 아직 전세 불안부터 여러 가지 요소가 남아있는 턱 앞에 와 있거든요. 특히 외곽 서민적인 중장기적 부원 투수다.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요즘 이주가 별로 없죠. 다 아직 직전이니까. 이제 이주들 곧 시작하겠죠. 올해 말부터 기타. 그러면서 전세 임대차법 생각나죠. 집법. 그래서 이주란 건 곧 집을 멸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의 정부의 어떤 서민적 완화 정책 효과를 보겠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부동산은 뭐다? 장기적 플랜에 대한 투자예요. 단기적으로 멍하지 보지 말고. 그렇게 봤을 때 내년까지 타이밍으로 플랜으로 보면 기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이제 자기 집만 1주택 사시려는 분들은 즉 서민 지역에 말하는, 그래도 집 다 좋은 지역이죠. 서서히 봐야 되죠. 특히 지금의 정책 발표된 거 보면 너도나도 가수요. 최초 주택 다 완화해 주잖아요. 지금 보셔야 돼요. 너무 높은 지역 보지 말고 먼저 안정적인 집 한 채가 먼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다른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